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현재 29살이고 1년 2개월 교제한 동갑 남친과 5월에 결혼 계획을 잡고 있었어요. 예비 시부모님과는 상견례만 끝낸 사이고 아직 서로 불편한 사이예요. 상견례를 마치고 남친을 통해서 계속 주말마다 집으로 놀러와라 하시는데 솔직히 예비 시댁에 별다른 일도 없이 놀러가는 것보다 남친이랑 밖에서 노는 게 더 좋아서 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안 갔어요. 근데 남친 어머니께서 남친한테 토요일에 형님 네분이 예비 시댁에 오신다고 꼭 저희한테 인사하러 오라고 하셨어요. 저도 처음으로 예비 시댁 방문하는 거라 좀 떨렸어요. 상견례 후 처음 뵙는 거라 빈손으로 갈 수 없어서 한우 선물 세트 30만원짜리 준비해서 갔어요. 당연히 점심시간에 가는 거라서 정신이 차려져 있을 줄 알았어요. 보통 그러지 않나요? 저희 집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홀엄마세요. 남친이 올 때마다 엄마는 갈비찜, 잡채, 꽃게탕 등등 잔치 음식으로 한상 가득 차렸었어요. 제가 도착한 게 11시 반이었는데요. 생각하니까 또 울컥하네요. 남친 어머니가 저를 보시자마자 황태찜 해줄게 하시대요. 그래서 그러려니 했는데 형님이 그때 콩나물을 다듬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인사 마치자마자 어머니가 너도 뻘쭘하게 있으니 좀 그렇지? 와서 같이 콩나물 다듬고 황태 좀 잘라라. 크게 먹고 싶음 크게 자르고 작게 먹고 싶음 작게 자르고 알아서 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좀 황당해서 남친을 봤더니 뭐가 문제냐는 식의 평온하고 미소 띈 얼굴로 저를 주방에 두고 자기 형한테 가더라고요. 그래서 콩나물 머리랑 꼬리 손질을 계속했어요. 황태찜에 들어갈 황태는 얼마만한 크기로 잘라야 되는지 몰라서 형님도 모른다고 하고 어머니는 참기름이 떨어졌다고 참기름을 짜러 가셨고 예비 형님하고 둘이 그걸 잘라야 되는 거예요. 어머님이 한 입 크기랬으니 이 정도 하면 되겠죠? 하면서 샘플을 주길래 열심히 그 크기대로 잘랐어요. 근데 나중에 어머니가 오시더니 저희가 한 가로 3cm, 세로 4cm로 잘랐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찜할 때 너무 작아서 먹을 것도 없다라며 약간 화난 말투로 말하시더라고요. 그럴 거면 참기름치 가시기 전에 마음대로 자르라고 하지 마시고 이 정도로 자르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싶었어요. 남친 형이 밥 먹으면서 황태가 뭐 이렇게 작아? 이러니까 형님이 제 이름을 얘기하며 땡땡씨가 이렇게 예쁘게 잘라놨으니 아무 말도 말고 먹어라 이러는 거예요. 저는 형님이 자르라는 대로 잘랐는데 저한테 뒤집어 씌우는 저는 졸지에 뭣도 모르면서 막 함부로 황태 손질한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식탁이 6인용이고 사람이 형님 딸까지 7명인데 형님하고 남친이 덩치가 좀 커서 식탁이 좁다는 이유로 남자들 3분 먼저 드리고 여자끼리 나중에 먹었어요. 일단 예비 시어머니, 형님, 저랑 같이 밥을 먹었는데 반찬이 황태찜 하나, 김치 하나, 김 하나 이게 끝이었고 국도 없었어요. 그 와중에 형님하고 어머니는 대낮에 술을 한 잔씩 하시더라고요. 점심 식사 끝낸 게 2시이고 남친이랑 뮤지컬 예약이 4시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가 지방이라 뮤지컬 보려면 50분 정도 차로 이동해야 돼요. 근데 2시에 밥을 다 먹었는데 시어머니는 가만히 계시고 형님도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남은 맥주를 홀짱거리면서 계속 수다 산매경에 빠지셨는데 저는 모르는 분들 얘기였어요. 그래서 나보고 설거지를 하라는 건가 싶어서 저도 처음 인사 갔는데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오기가 생겨서 안 하고 계속 앉아 있었어요. 30분이 지나고 40분이 지나도 뮤지컬 시간에 맞추려면 출발해야 하는 시간이 15분 남았는데 계속 아무도 뒷정리를 안 하길래 너무 짜증나서 그냥 제가 설거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둘이 설거지를 잘한다느니 너는 동서 시집살이 하겠다느니 애가 동작이 빠르다면서 날렵하다는 등 뒤에서 그러고 있네요. 그러고 나서 어디 볼일 있다고 남친하고 나오는데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일도 형님 있으니 또 점심 먹으러 와라. 자주 봐야 정이 들지 하시네요. 주말 이틀 내내 데이트하려고 했는데 남친 의견을 구하기 위해 얼굴을 봤더니 역시 쌩긋 웃더니 내일도 오자는 식으로 작게 오자 이러는 거예요. 일단 뮤지컬을 보긴 했는데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더군요.
뮤지컬 보고 술 먹으러 갔다가 뭐 이상한 점 없었냐고, 사람이 처음 집에 가는데 그때 재료 준비부터 해서 설거지까지 내가 했다고, 형님은 자기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내가 한 걸로 몰아간다고 얘기를 꺼냈죠. 그리고 대판 싸웠고요. 남친은 철저히 자기 가족 편만 들더군요. 오늘 오전에 카톡이 왔는데 자기 엄마한테 오자마자 설거지랑 헌때찜 손질시킨 거 뭐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하신 말이, 지가 우리 셋 대화에 못 껴서 설거지한 걸 왜 우리한테 그러냐? 지가 무슨 식구지 손님이냐? 예민하다 그러셨대요. 아, 그리고 예비 시아버지만 처음 온 애한테 왜 설거지를 시키냐고 하셨대요. 그리고 처음에 식사하면서 남친 아버님이 같이 먹자고 빈말은 해주셨어요. 그리고 남친은 아무 자각이 없고 자기 어머니가 편하게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정말 제 입장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어제 점심 먹으러 오라 했는데 일방적으로 제가 싸우고 안 갔다고, 버릇없다고 그 얘기네요. 헤어지자고 통보해 놓은 상태인데 기분이 정말 말로 표현이 안 되게 짜증나네요. 결혼 안 하는 게 맞겠죠? 추가. 출근해서 확인하니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렸네요. 어제 퇴근할 때까지 확인하다가 집에 가서 엄마랑 상의하고 너무 속상해서 울다가 잠들었다가 새벽에 깼는데 구 남친한테 전화하고 문자가 와 있네요. 카톡이랑 전화는 차단하고 문자는 스팸 처리했는데 메시지는 스팸 메시지함에 저장이 됐네요. 구구절절 긴 문자예요. 어머니가 많이 속상해 하신다고. 어머니는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가족처럼 생각했는데 제가 너무 예비 시댁에 왕래를 안 하려고 하는 게 보여서 속성으로 친해지기 위해서 일부러 더 스스럼 없이 대한 거다. 남자들이 먼저 식사를 한 부분도 역시 식탁이 좁아서 다 같이 먹을 수 없는 데다 빨리 먹고 여자들한테 비켜줘야 해서 식사 속도가 빠른 남자들이 먼저 먹은 거다. 애초에 손님으로 생각하지 않은 건 어차피 상견례도 끝났고 이제 한 식구 될 건데 내외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에서였다고. 그냥 구구절절 변명이네요. 그리고 저는 경상도 요새 말이 많았지만 남친하고 대화하면서 어머니 얘기를 간간히 들으면 늘 하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남친 형 와이프가 시어머니 한 분 정말 잘 만났다고, 정말 너무너무 좋은 시어머니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신대요. 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형 와이프한테 말했더니 다른 건 몰라도 시어머니는 정말 괜찮으시고 좋으시다고 전해달라고까지 했었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을 푹 놓고 있었나 봅니다. 어머니도 어머니지만 결혼했다면 형님 될 분도 보통이 아니고 그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3시간밖에 되지 않았지만 들어가는 순간부터 기빨리고 제가 뭘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화를 내고 생각할 겨를도 없어지는 바보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문제는 분명히 자각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여기서 엎으면 엄마 얼굴에 먹칠하는 거지 생각으로 꾹 참았고요. 사실 남친이 그렇게까지 저를 공감 못하고 자기 가족 역성마 들 줄을 생각도 못했고요. 이게 너무 비참합니다. 나는 남친에게 겨우 그 정도인 사람이었다는 게, 늘 가족보다 내가 우선이라고 했었는데 이런 상황에 놓이니 그냥 너무 하찮은 취급이네요. 겨우 이 정도의 사람을 동방자감으로 생각했다는 게 너무 웃기고요. 1년 2개월간 추억들이 너무 아깝고 그렇게 알콩달콩 연애했던 다정했던 남친이 지금 이 남자가 맞는지 혼란스럽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엄마가 불러서 좋게 타이르고 나서 서로 좋게 헤어지라고 하시는데 저는 아직도 저 사람한테 정이 남아있는 제 자신이 너무 화가 나네요. 그렇지만 저도 알 것 같아요. 이런 결혼은 하면 결국 지금 남아있는 정도 뭐도 없이 원수처럼 이혼하게 될 거란 거. 그리고 이런 문제로 일요일에 점심도 펑크 내고 자기 아들 맘고생시킨 이미 예민하게 찍힌 아들 여친, 결혼하면 뭐 잘해주시겠어요? 이미 처음부터 어그러진 관계 다시 끼워 맞춘다고 해도 저만 이상한 여자 돼서 이혼하겠죠. 그쪽 어머니가 우리 헤어진 거 알고 아들 힘들까봐 새벽에 속상해서 혼자 흐느껴 오신다고 하시는데 정말 제가 울고 싶네요. 엄마 말씀대로 경력 쌓아서 혼자 사는 게 어떤지 생각해봐야겠어요. 이제 마음도 꽉 닫혀버리고 사람도 무섭네요. 저는 세무회계법인에서 근무 중인데 세무공무원 자격증 시험을 병행하면서 근무 중인데 제가 공무원이 됐다면 대우가 달라졌을까요? 남친은 우체국 계약직 청원경찰로 근무하고 급여는 제가 더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부모님 인맥으로 결혼식 축의금 들어오는 거 빼고는 다 저희 힘으로 하려고 했고 학교 졸업하고 군대까지 갔다 와서 실제 경제활동만 기간이 3년도 채 되지 않는 남친에 비해 저는 6년째 근무 중입니다.
엄마가 생활비도 안 받으시고 결혼자금 모아주셔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 받은 제 몫의 유산 조금과 모아놓은 돈이 1억 정도 있는 걸로 지방에 아파트 전세 하나 얻어서 같이 시작하려고 했어요. 시부모님 사정도 뻔히 알고 부담드리기 싫어서요. 상견례는 마쳤고 3월에 집 알아보면서 구체적으로 결혼 계획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식을 미루고 그냥 집만 구해지면 같이 살다가 결혼하자 여기까지 진행돼서 예약을 취소하고 위약금을 물고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제가 사는 곳은 경상도 읍내고 남친 집은 면단이 아주 시골이에요. 식장은 잡으려면 다음 주로도 바로 잡을 수 있고 그래서 미리 예약 안 해놓은 게 정말 다행이네요. 그래도 결혼하는 거 친구들은 다 알아요. 좁은 동네라서 이제 뭐 거의 파혼녀 되는 거죠. 그리고 웃기게도 형님네가 시부모님한테 너무 소홀하다고 남친이 늘 서운해해서 우리가 잘하자 해서 마음으로는 정말 잘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친은 그러대요. 네가 연애할 때 나한테 부모님에 대해 했던 모든 말은 다 거짓말이고 허언이었다고. 그런 말이 진심이었다면 이런 일로 결혼 깨잔소리는 안 할 거라고. 그리고 남친은 저랑 헤어지면 폐인 될 거고 정신병자 될 거다 이런 소리를 해왔어요. 그게 저를 너무 사랑해서라고 제 멋대로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사랑이 맞는 건가 싶네요. 진짜 사랑했다면 이런 일에 이렇게 공감을 못하고 저만 버릇없고 까칠하고 못돼먹은 사람으로 몰아가진 않았겠죠. 엄마가 상견례까지 한 사이니 끝을 내도 순서가 있다고 그쪽 어머니랑 만나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냥 이대로 다 끝나고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가 않네요. 엄마도 홀엄마고 집에 남자 형제도 없고 남자가 없어서 무시하는가 보다 그러세요. 엄마 혼자 저 키우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이런 걱정까지 끼쳐야 하다니 제가 너무 미워요. 당분간 많이 괴롭고 마음 아프겠지만 공부했다 생각하고 극복해야겠어요. 얼굴도 모르는 저를 위해 같이 화내주시고 댓글 달아주신 많은 분들 감사해요. 남친은 제가 판하는 거 너무 싫어했어요. 막상 판에 올라오는 글 보면 남자들이 싫어할 글들도 없고 그냥 사람 사는 얘긴데 판 링크 걸어주려다가 또 말 길어질까봐 그냥 이대로 끝내기로 했어요. 돈이나 열심히 모으고 공부 계속해서 더 큰 사람이 되겠습니다. 누구누구의 아내가 아니고 그냥 내가 더 멋진 사람이 돼서 이런 무시 안 받고 살아야겠어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살인 여자입니다. 혼자 몇 날 며칠 수년을 고민해봐도 대체 어떤 것이 정답인지 알 수가 없어 제 어리석음에 한탄하며 이렇게 글을 씁니다. 사실 많은 가정의 가정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말하자면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의 눈에서 광기를 느낍니다. 혹시 영화 4등을 보신 적이 있나요? 거기 등장하는 어머니보다 2배 이상 심한 사람이 저의 어머니입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건 8살에 같이 수학 문제를 풀면서 제가 대답을 잘 못하자 미친 듯이 머리를 때리고 소리 지르던 무섭고 두려운 엄마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억나는 건 5살부터 하루 종일 앉혀놓고 눈높이 수학을 시키던 어머니. 8살 때 친구와 친구 어머니와 함께 영어학원에 갔는데 제가 낯을 가려서 레벨 테스트를 잘 못하니까 친구가 등급이 더 높게 나와서 집에 와서 서늘한 눈빛으로 하루 종일 종이에 영어학원 이름을 쓰며 저에게 윽박 지르고 너보다 땡땡이가 낫대 라며 미친듯이 화를 내시던 어머니. 그리고 다른 아이보다 제가 부족한 걸 절대 인정할 수 없어 했던 어머니의 모습과 욕심.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올백을 맞아 뛸 듯이 기뻐하며 마침내 만족해 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에 다음 시험에서도 계속 올백을 맞아야 한다는 불안감에 불안장애가 생겨 남들이 보면 기겁할 만한 특이한 습관과 행동을 반복했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저는 중학생이 됐고 제 성적은 중위권쯤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 되자 저에게 신발을 마구 던지며 저를 미친 듯이 두들겨 패고 분노에 가득 찬 눈빛으로 저에게 화풀이를 하던 엄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저는 그 폭력을 피해 책상 밑으로 들어갔고 문을 잠그면 아파트 열쇠로 문을 따고 들어와 미친 듯이 때리던 어머니의 모습. 순하고 착하고 아무 욕심 없던 저는 그 이후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감에 휩싸여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우울증이 생겨 더 이상 연필 잡고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었고 그 불안감을 이기지 못해 안 그래도 평범한 머리에 공부로서 상위권으로는 갈 수 없었습니다.
성적 하나로 저를 미친 듯이 두들겨 패면서 화풀이를 삼던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엄마가 사랑한 건 내가 아니라 자랑거리 삼을 성적 좋은 예쁜 로봇이었구나 라고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 후 고등학교 때도 성적이 중위권 정도였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자 집이 어려워져서 학원도 인강도 듣기 어려운 형편이 되었고, 그래서 영어 학원을 좀 다니다가 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나름대로 열심히 잠도 못 자고 했지만 역시 공부로 승부볼 머리는 아니었는지 계속 중강 정도의 성적에 머물더군요. 그리고 고3이 되어 인서울 쪽 학교를 쓰니 다 떨어져서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수를 하면 종합반을 다녀도 학원비가 비싸 그때 재수학원을 다니면서 집안 돈을 좀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했지만 전년도 수능 성적이 좀 더 나아진 수준으로 나왔고 우리 지역 국립대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노력한 결과가 이것이고 더 이상은 어떻게 제가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아직도 저의 학벌이나 스펙에 어떤 증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 4년 내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은 너 그 더러운 대학 다니면서 돈 쓰고 다니냐? 그렇게 혼자 먹고 싶은 거 다 처먹고 쓰고 싶은 대로 쓰면 재밌냐? 좋냐? 이게 저희 엄마의 주요 레파토리였습니다. 참고로 저 일주일에 용돈 1만 원이었고 4년 내내 화장품도 제대로 사볼 수 없었고 옷도 사본 적 없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친구 한 명과 어쩌다 칼국수나 짬뽕 같은 저렴한 밥을 먹고 카페 가서 얘기나 하는 게 그게 다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도 저한테 서운한 점이 많았고 덕분에 과 동기 누구와도 친하지 않았습니다. 동기와 만나면 술자리를 갔거나 밥을 먹고 놀러 갈 텐데 최소 4만 원 이상은 드니까 동기 친구들과 놀거나 해본 적조차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친구랑 아주 가끔 데이트를 했다고 하루 종일 저를 몰아세우고 쌍욕을 하시면서 비난을 해왔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본 엄마의 모습은 저를 냉대하고 도구처럼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었는데 초등학교까지는 그나마 저를 웃으며 대하시다가 중학교 가고부터 저를 무시하고 비난하며 성적표가 나올 때마다 절 때리고 욕하는 그 모습과 대학교 와서도 계속 학벌 얘기를 하시면서 25살이 된 지금까지도 절 쓰레기로 생각하는 저희 어머니의 모습이 도저히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저를 남들 앞에 세워 자랑거리로 삼아 자존감을 올릴 로봇으로 생각한 건지, 제가 그저 사랑하는 딸 자식이라 사랑에 매삼아 그러신 건지,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 무엇이 엄마의 진심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친구들 중 그 누구도 엄마한테 이런 취급을 받으며 사는 친구는 없는데 저는 엄마한테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아이 키우는 어머니들이 많아서 여쭤봅니다. 저는 엄마한테 어떤 존재일까요? 자존감 올리기 위한 자랑거리 삼을 도구일까요? 예쁘고 사랑하는 자식일까요? 유치원 다닐 때의 어머니의 모습은 정말 이게 아니었는데 이게 다른 어떤 문제가 아니라 성적, 학벌 이것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어제 엄마한테 울분을 토해내며 호소하니 제 머리를 쥐어뜯고 뺨을 마구 때리면서 내가 너 같은 걸 낳고 이렇게 됐다. 너한테 들어간 돈이 너무 아깝다. 너 때문에 우리 집 다 망했다고 하시면서 광기에 가득 찬 눈빛으로 절 때리고 쌍욕을 하시는데 제가 너무 큰 죄를 저질렀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죄수를 할 게 아니라 빨리 취업을 했어야 했다는 미칠 듯한 후회와 자괴감에 제가 참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없는 형편의 학원을 갔고 재수를 했던 제가 미친 사람이었고 이젠 제가 목숨값으로 갚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까지도 수천 번씩 듭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지금 정신적으로 지금 안 좋은 상태라 현명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어떤 판단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경험 있으신 이곳 분들의 조언과 의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추가, 댓글 하나하나 정말 감사히 읽어보았습니다. 조언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소중히 조언 주신 것들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실천하겠습니다. 댓글 읽다 보니 제가 미처 정리하지 못하고 빠뜨린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25살 먹도록 알바도 안 한 건가? 돈 벌어서 나가 살면 되지 뭐 한 거야? 왜 그 나이 먹도록 엄마한테 빌부터 살아? 라는 댓글에 관해서는 우선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알바를 안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방학 때만 되면 미친 듯이 일을 나가 돈을 벌었고 학기 중에도 투잡을 뛰며 일하기도 했습니다. 음식점 서빙, 뷔페, 공장 생산직, 각종 서비스직, 인형탈 알바 등등 돈이 되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다 해왔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이렇게 자세히 쓰면 제 지인들이 알아볼까 싶어 미처 상세하게 모든 것을 써놓지는 못했는데 지금 저희 집은 아빠가 없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나이가 많으신 편입니다. 몸도 안 좋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나가 돈을 벌어야 했고 그렇게 번 돈은 등록금 내고 나면 나머지는 다 집안 생활비에 써야 했습니다. 세금이나 식비, 생활비 등등 집안 생활비에 제가 돈 벌어서 다 보태야 했고 즉 제가 가장이었던 것입니다. 대학교 1학년이 되기 직전 아버지와 어머니는 헤어졌고 그 후로는 제가 가장 역할을 해온 것입니다. 저희 집은 일단 아버지한테도 정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제가 대학 들어가자마자 아버지와 별거 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 후로 제가 알바를 해서 벌거나 한 돈들은 어머니가 다 가져가셨습니다. 이 액수는 제가 재수하면서 쓴 학원비보다 더 큰 돈이고 저는 죄스럽고 자책하는 마음에 그리고 집안이 무너질 수 없다는 생각에 집안 생활비로 알바해서 번 돈을 다 써왔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이냐면 댓글을 읽다 보면 중간중간에 재수까지 하고도 인서울을 못한 거면 노력을 안 한 거죠. 왜 노력하다고 생각하세요? 사교육 시켰는데 지방되면 엄마가 실망하실 수밖에 없죠. 어쩔 수 없어요. 같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보입니다. 네, 이것입니다. 저도 위와 같은 생각도 자꾸 들었고 엄마도 계속 저렇게 말씀해 오셨기에 그래서 제가 그동안 심한 죄책감을 가지며 살아온 것입니다. 만일 어머니가 저를 두들겨 패기나 하고 공부고 뭐고 일체 신경도 안 쓰지만 학대만 하는 그런 뉴스 속 계모 같은 존재였다면 저 역시 아무런 아쉬움이나 미련 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학원도 좀 보내주셨고 재수까지 지원하셨고 초등학교까지만 해도 저에게 대부분은 친절한 모습이셨고 맛있는 음식도 종종 해주셨었기에 공부만 상위권이었다면 그래도 친엄마인데 같은 아쉬움에 제가 죄책감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내가 공부만 좀 더 잘했더라면, 엄마의 기대에 조금만 더 부응했더라면 같은 죄스러움이 들어서 20살 이후 엄마가 하잔 대로 다 해드린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해명이 되셨는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돈이 별로 없습니다. 가장 싼 방도 역시 보증금 100만원 정도의 월세가 꼬박꼬박 들고 아무리 아껴도 한 달 월세 포함 최소 70은 생활비에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대로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취업을 먼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엄마한테 저 돈을 조금 지원받는다 한들 이걸로 나중에 얼마나 난리를 칠지 가늠조차 안 가는 사람이고 엄마 생각 속에 자란 자식은 의심할 여지도 없이 당신에게 온몸 바쳐 하라는 대로 다 해주고 효도만 해야 하는 꼭두각시 비슷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데이터상 99.9%의 확률로 나중에 후환으로 덮쳐올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취업부터 해서 독립자금을 모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도 틈틈이 알바해서 돈 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독립을 못했던 이유입니다. 아버지의 부재,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 등 그리고 저를 집에다 붙잡아두고 나가지 못하게 막고 집착했던 엄마, 하루라도 가출하면 경찰에 신고를 넣어 계속 경찰분들을 통해 전화를 넣으며 괴롭히는 이 복합적인 문제들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들 모두 집중하여 읽어보았습니다. 하나하나 정말 감사드리고 위로가 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제 주변에는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은 부모님 말을 너무 잘 듣는 명문대를 나와 누구나 선망하는 직업을 가진 부모님 꿈을 이뤄준 친구가 가득하기 때문에 계속 이 친구들을 거론하시며 넌 뭐냐는 말에 저 역시 제가 참 못나고 키워준 값 못하는 애구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 이렇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몇 주 전쯤에는 전문가 선생님을 가운데에 두고 엄마랑 상담이라도 받는 게 낫겠다 싶어 제가 울며 불며 상담센터라도 가보자고 하니 그건 신상 기록에 남아서 안 된다며 난 정신병 없다며 절대 안 간답니다. 댓글 주신 분들 말씀을 들으니 역시 독립만이 답이라는 의지가 서는 것 같습니다.
소중한 조언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어떻게든 참고 지내고 졸업하자마자 집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조언 주신 분들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토요일에 글 쓰고 다시 써요. 어제 시어머니랑 신랑이랑 셋이 얘기하다 도저히 저 혼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애기 데리고 친정 왔어요. 정말 이제는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토요일의 글 내용은 매주 주말에 신랑이 시어머니를 2시간 거리인 시 외할머니 댁에 모셔다 드리고 모셔온다는 글이에요. 신랑이 이번 상황만 써보라고 해서 다시 써요. 800개의 댓글 중 99%가 신랑 행동을 지적했는데 신랑은 역시 온라인이다 라며 비아냥거리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결혼 4년 차에 신랑 33살, 저 31살, 두 돌 아기가 있고요. 시어머니는 57인데 시아버님은 다른 가정이 있으세요. 아주버님이 18살에 출산하셨고 신랑은 23살에 출산하셨어요. 신랑이 돌 지나고 이혼하시고 평생을 시어머니 혼자 두 아들 키우셨어요. 앞글에 말씀드렸지만 결혼 후 1년 합가 중 이혼 직전에 분가했어요. 분가하는 과정도 정말 엄청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극단적인 시도를 하셨거든요. 처음에 아주버님이랑 형님이랑 시어머니랑 사셨고 아주버님 발령 때문에 분가해서 멀리 타 지역으로 가셨다 들었는데 고부 갈등으로 분가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때도 신랑은 이유가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어머니랑 아무런 문제 없이 살고 있는데 라고 했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건 신랑이랑 시어머니 입장이고 저는 정말 합가 1년이 인생 중 제일 힘들었던 시간이에요. 혼자 소갈이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나중에는 내가 정말 이상한 건가? 저 두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내가 부족한 건가 싶다가도 이건 정말 아닌데 하다가 정신병원에 상담받아 우울증약 복용해봐도 아무런 소용 없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이 지옥 같았고 죽고 싶었고 시댁 근처만 봐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정말 힘들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면 시어머니가 엄청 친절하게 우리 아가 왔니? 오늘도 힘들었지? 하실 때마다 정말 너무 싫어서 신랑한테 이혼하자 했어요. 나 아무래도 미칠 것 같다고. 그러니 위자료 필요 없으니 이혼하자는 말만 계속했어요. 신랑은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 잘해주는데 대체 뭐가 문제냐며 저를 다그쳤어요. 하나하나 얘기하기에는 제가 너무 지쳐 있었고 얘기할 필요성도 너무너무 없어 보여서 무조건 이혼해달라 했는데 제가 임신을 했더라고요. 신랑이 분가해서 잘 살아보자며 저를 이해해주는 척 하길래 정말 어쩔 수 없이 아기 때문에 마음 돌렸어요. 제가 시어머니를 처음부터 불편해한 건 절대 아니에요.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너무 많은데 생각나는 것만 적어 볼게요. 첫 번째는 결혼 후 신랑과 둘이 데이트하면 시어머니 3일 이상 삐져서 말을 안 했어요. 신랑 앞에서는 티 안 내시고 하하호호 하셨는데 신랑 없으면 저를 투면인간 취급하셨어요. 두 번째는 셋이서 어디 가게 되면 꼭 신랑을 중간에 세우고 너는 이쪽 팔짱, 나는 이쪽 팔짱 끼자고 강요하셨어요. 제가 어쩌다 팔짱 낀 거 빼면 그걸 바로 지적하셨어요. 셋이 팔짱 끼고 다니면 남들이 보기에도 좋고 다 부러워할 텐데 꼭 너는 혼자 겉돌더라 하시면서요. 세 번째는 신랑 속옷이랑 본인 속옷은 세탁기에 따로 돌리고 저한테는 네 속옷은 샤워하면서 빠르라고 하셨어요. 네 번째는 퇴근 후 제가 혼자 쉬고 있으면 과일 좀 네가 깎아와서 저녁 시간이라도 가족끼리 대화도 하고 TV도 같이 보자고 강요하세요. 제가 도저히 너무 피곤해서 먼저 쉬겠다 하면 너는 어떻게든 혼자 겉돈다 하셨어요. 무조건 뭐만 하면 가족인데 겉돈다, 겉돈다, 그놈의 겉돈다. 다섯 번째는 부부간에 조금이라도 싸운 게 티가 나면 그걸 어떻게 해서든 신랑한테 캐묻고 저한테 신랑 스트레스 주지 말라며 잔소리하십니다. 남자는 평생 악이다. 여자가 잘하면 싸울 일도 없고 싸웠다 치더라도 여자가 먼저 무조건 사과해야 한다. 혹시라도 남자가 바람피면 남자는 살면서 한 번쯤은 그럴 수 있으니 꼬투리 잡을 생각 하지 말고 네 자신을 돌아봐라 하셨어요. 여섯 번째는 주말 아침 먹을 시간에 안 일어나면 하루 종일 짜증내셨어요. 너는 내가 있어도 늦게 일어나고 신랑 밥도 안 차려주는데 니들끼리 살면 안 봐도 훤하다 하시며 분가는 절대 안 된다 하셨어요.
7번째는 같이 살면서 주말에 마트나 시장은 꼭 셋이 같이 가야 되고 제가 할 일 좀 해야 해서 신랑이랑 둘이 다녀오시라 하면 무거운 거 자기가 어떻게 드냐 하시면서 어떻게든 저를 끌고 나가셨어요. 딱히 사야 되는 생필품이나 식품이 없었는데도 말이죠. 이거 말고도 다른 일이 엄청 많았지만 생각나는 것만 대충 적어봤어요. 계속 기억하려니까 또 심장이 두근거리네요. 이러다가 제가 이혼하자 했고 임신을 했고 타협 후 분가했어요. 처음에 분가한다 했을 때 수면제 과다 복용하시고 응급실에 위세척하셨어요. 그때 손위 형님이 이번에도 수면제실에 하셨는데 그때는 너무 놀란 상황이라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다 나중에 알게 된 건 형님 분가한다 하셨을 때도 수면제 복용하시고 응급실 가셨대요. 암튼 그 뒤로도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가까운 거리에 집 얻는 조건으로 허락하셨고 겨우 탈출은 했는데 그게 또 시작이 되더라고요. 집 비밀번호 안 알려주는 걸로 반년을 폐악질 부리시고 결론은 제가 이기긴 했지만요. 아기 낳고 아기 봐준다는 핑계로 주 5일을 우리 집에서 생활하시다가 제가 또 한 번 신랑한테 이혼 요구한 후 잠잠해지셨어요. 그때 이혼 요구한 이유도 너무 많은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다 지금 상황까지 왔는데 어제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제가 모자 사이를 갈라놓은 것도 모자라 손자까지 안 보여주려 한다. 이게 남남이지 무슨 가족이냐. 하다 손자 봐주는 것까지 눈치 주고 나 같은 처지에 시어머니 세상 또 있겠냐 하시며 펑펑 우시는데 할 말을 잃었어요. 그렇게 우시면서 니들이 나한테 하는 거 보고 살 날 얼마 안 남으신 우리 엄마한테 지금이라도 잘해야겠다 싶어서 내가 매주 보러 가는 것까지 이제 네 눈치를 봐야 하냐. 내가 내 아들 차 타고 내가 가겠다는데 네가 뭔데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태클이냐. 네 남편이기 전에 내 아들이다. 내가 주말이라도 네 눈치 안 보고 내 아들 얼굴 편하게 보고 좀 다니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냐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시 외할머니께선 79세인데 정정하세요.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신랑은 옆에서 시어머니 우시니까 안절부절하면서 저를 계속 탓하더라고요. 꼭 이렇게까지 하고 싶었냐? 이제 속 시원하냐? 하면서 내가 네 남편으로 또 아빠로 안 해주고 안 들어준 게 뭐냐? 결혼하고 지금까지 전부 네 말만 들었고 네가 해달라는 거 원하는 거 다 해줬는데 내가 엄마를 안 보고 살아야 그만할 거냐며 시어머니보다 한술 더 뜨는 거예요. 그 상황에 두 모자 사이에서 저는 죽일 년이나 다름없다고 판단 내리고 내가 아무리 좋게 이야기하고 중간선을 찾으려 노력할수록 나만 더 나쁜 년 되겠구나 싶어서 그 길로 짐 싸서 애 데리고 친정에 왔어요. 그 뒤로 신랑은 연락 한 통 없고 기다려지지도 않지만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요? 친정엄마랑 친정아빠는 그동안 왜 말 안 하고 혼자 참았냐고 속상해 하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신랑은 정말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책임감 강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한마디 뱉은 말 무조건 지키는 사람. 정말 그냥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때는요. 그런데 어쩌다 우리 부부와 이렇게 된 건지 제가 정말 조금만 더 이해하고 배려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까요? 답답한 글만 올려서 죄송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